여보세요? 예. 예, 잘 계셨어요? 아, 예, 예. 예, 통화 가능하세요? 예, 어떻게 건강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완전히 왜 엉망이죠. 요즘 일은 계속 하고? 그러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나는 예, 이게 건강이 뭐, 좋다길래. 제가 회사가 아니라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가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왜, 오픈을 근데, 하기로 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효정이 예, 아빠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저기는 일을, 음, 물론 같이 하는데, 음, 저기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 하기는 하는데, 미덥지가 않아? 아니요. 제가 그래. 조금 더 나으니까요. 그런 거겠네요. 믿음지 않은 거, 결과적으로는. 예, 예,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네, 결과적으로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음, 다 뭐 해야 될 일들이었었는데 내가 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병이 났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기 뭐야 음, 뭐 어차피 이제 여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렌탈 기간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는 음, 뭐 따로 상가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이제 음, 지금 11월부터 상가 월세가 나가니까 신경을 안 써야지 하면서도 이걸 음, 은근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음, 일 시작하기 전부터 음, 밸런스가 안 맞는 생활을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음, 이제 음, 몸의 균형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음,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루 쉬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맡겨놓고. 음, 그냥, 예, 음, 그냥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또 음. 생각해보니까 쉴 수도 있는 거였던 건데. 그렇지, 그렇지. 저기 뭐예요. 예, 그래야 효정이 아빠도 어떻게 예, 보면은 다른 데도 이 신경이 쓰여지는 경험이 예, 될 수가 있지. 예, 응? 예. 그냥 아예 저는 제 스스로, 아예 음, 근데 우리 휴정 아빠도 요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음, 이렇게 좀 우울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제 음, 표현이 음, 그러니까 이게 참 별게 아닌데 도사님이 들으면 웃으실 수도 있겠네요. 저기 집이 이제 나왔어요. 저기 지역에 있는 집이 시골에 음, 저희 아파트가 처분이 안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 주인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인색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학원에 입주를 했을 때 음, 바닥도 다 오픈되어 있었고 음, 천정도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음, 가벽을 세우고 학원의 음, 형태를 이제 갖춘 건데 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그 상가를 들어오게 되면 음, 그걸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바닥도 새로 깔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음, 아이들이 그 책상 끌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음, 바닥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동종 업종이 아니라면 저희도 동종 업종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음, 그냥 음, 그냥 저기 했는데, 음, 그, 주인이 그걸 원상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다 가벽 세운 것도 때려 부시고 뭐하고, 이제 처음에는 바닥까지 이제 치우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바닥 부분, 그러니까 그 문을 세워뒀던 부분은 그 밑에 깔아 있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만 이제 보강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색깔이 맞지 않다고 엄청 막 몇 번을 그냥 여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보증금도 있는데 그거 처리해주지 않으면 이제 안 준다는 거죠. 이번 일자는. 그래서 가서 직접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해준 분이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조금 까다롭게 군 거죠. 어차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들어오면 바닥을 깔 건데, 예, 굳이 또 그렇게까지 뭐 성향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집을 처리한다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얘네 아빠가. 근데 이제 집이 팔렸어요. 이거 저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막 새로 또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집에 예전에는 부모님들은 집을 어떻게 해서 허리띠 졸라매서 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요새는 차는 좋은 차 굴려도 뭐 집이야 전세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집을 꼭 어떻게 장만해야 된다 개념이 좀 흐려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제 선호해서 가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안 나갔거든요. 저희 이사 온 지 좀 저기 됐는데. 그래서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참 허름해도 얘네 아빠가 뭐 어떤, 본가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본가 상황이 참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마련한 거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좀 나름 애착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살면서는 하고 싫다 하면서 살았는데, 떠나올 때에는 참 집이라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렇게 애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애기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이제 곳곳에 남아있으니까, 애기 키 재고 뭐 이랬던 것도 있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제 어제 가서 마지막으로 짐 치워주고, 이제 거기서 버려야 될 물건을 몇 개 놔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깨끗이 치워놨었죠. 사람들 와서 보라고. 근데 이제 처리 안 된 거 치우고 뭐 하면서 발에 안 떨어졌다고 애 아빠가 어제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집이라는 게 쟤한테는. 나는 뭐 직접 제가 뭐 그 일조를 한 거는 아니죠. 여하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어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아, 어차피 이게 뭐 상가 월세도 나갔어야 됐었던 거고, 뭐 했었던 거였었는데, 못하러 이렇게 신경을 써갖고 몸까지 망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루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 어차피 이렇게 될 놈의 일이었었던 건데, 내가 뭐 신경 쓴다고 그래서 뭐 이게 딱히 뭐, 어떻게 되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그건 누군가 그걸 줬어야 되는 것들이었던 거고, 일 벌어지고 나서 후회해본들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데가 다 탈이 났는데, 제일 이제 불편한 게 전부 소화기관이야 수시로 탈이 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참 이명이라는 이 소리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겪었던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도 이게 참 이 소리라는 게 이렇게 민감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뭐 언젠가 또 나아지고 뭐 좋아지면 또 다 잊어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참 이게 귀가 뭐 들린다는 게 뭐라 그러지? 그냥 들리는 거니까, 평소에. 잣소리도 들리고, 뭐, 새소리도 들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아, 이게 참, 소리라는 게 이게, 막 소리가 귀에 붙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어리석은 일 같고, 뭐 이게, 뭐,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뭐 이런 거? 이렇다라고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집중이 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건가? 저건가? 뭐 이러는 거죠. 응? 이게 그런 소리가 어쩔 때는 내가 진짜 이명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제 판단하고 막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면에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진짜 이 몸이 아픈 것 자체가 지금 내 상황 자체선 사치인데, 왜 내가 몸까지 아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톡을 보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화내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원하는 바는 많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거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전의 양면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뭐, 뒷면이나 앞면이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나, 저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나, 그런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버리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그렇게 두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뭐 확연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막연하게 든 거죠.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불편한 거죠. 일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의 삶이, 뭔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갈구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뇌절타기 같은 거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서로 내가 원하고 갈구를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또 작용을 밑에 한단 말이죠. 예, 왜냐면은 유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도 저도 아니고 유지도 필요 없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정말, 뭐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내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면 내가 그거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거를 뭐 신경을 켜면서 이거를 이러면 어쩌지 저쩌지 하면서 옹졸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막상 또 현실에서는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아주 바른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각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보면은 네. 여전히 그거는 있는 거예요.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이 나름 어떤 이 어느 선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도 네,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어떤 이 목표를 기준으로 어떤 목표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안 될까봐 불안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피곤하고 몸에 탈이 나는 주 이유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해요. 어차피 사실은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무지 이렇게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처음에 이제 상가를 열어놓고, 이제 방학을 좀 껴가지고 열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평일날에도. 그냥 나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왜 이제 통화를 좀 늦게 받냐면, 이제 저희가 평일 알바 선생님을 한 분을 쓰거든요. 주말에는 두 분을 쓰고. 근데 저희 매출의 한 8, 90%는 주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정말 평일에는 온갖 잡념이 다 들 정도로 애들이 없는 거죠. 왜냐면 학원 가고 뭐 하고 또 엄마들이 생각하는 블록방의 개념은 애들 이제 평일 내내 학원 뺑뺑이 치고 하다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자기도 쉬고 겸사겸사 하는 개념으로 주말 방학 뭐 이런 때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이제 얼떨결에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이런 곳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름 깨를 냈죠. 이제 어떻게 이 평일을 극복을 할까. 적어도 얼마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상가 월세, 집에 월세 뭐 이런 것들 내고 그냥 생활은 그냥 할 수 있을 정도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이래저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몸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니까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솔직히 알바라는 것은 정류장이잖아요. 저희 직원이 아니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평일에 알바를 쓸 만한 이유가 이제 딱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애 아빠도 있고 나도 있고 또 애 아빠가 나간다고 해도 한 테이블이나 한 테이블 반 정도면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세 달 일을 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시급 주는 날에 이렇게 줬는데 그 다음날 결혼 좀 일찍 했어요. 이제 28인데 그래가지고 신랑 생일이라고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저기 했다고 나한테 떡을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단순히. 그래서, 참 엽엽하다고 젊으신 분이 그래도 신랑 생일이라고 이렇게 떡을 돌릴 줄 알고 참 잘했네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여기에서 버는 돈은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용하게 잘 쓰고 말을 처음 못하겠는 거예요. 그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전날에 제가 좀 밑밥을 깔았죠. 이렇게 평일날에 열고 보니까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참 고민이 많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뭔가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방법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날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잘 돼가지고 같이 가면 좋겠지만, 뭐, 보시다시피, 저랑 일 시작하면서 알겠지만, 평일날에 너무 아이들이 뜨문뜨문하고, 갑자기 어떻게 그나 많은 날, 개중에 많은 날도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늘은 애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에는 오겠지 하고 그 전날의 일을 기준을 삼아서 다음날에 기대를 했을 때 항상 실망을 했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냥 돼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평일날에 너무나 애들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제가 유지하기가 조금 그렇고 알바 선생님 쓰기가 제가 좀 상황이 그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좀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좀 이런 말 하게 되는 게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고 괜찮아요. 정말 그렇기는 해요. 평일날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또 신랑이 공사를 다녀서 좀 여유는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놀자니 알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애도 이제 가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겸사겸사 말하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방학 때 바쁘시면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인데 그분도 이제 타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면은 와서 이제 이러한저런 자기 이제 어리니까 뭐 신랑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들어주고 이제 뭔 이야기 해주고 이제 그런 재미도 좀 솔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저기 하고 그랬다고 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해라. 내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자주 놀러 오고 그냥 일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자기가 바쁠 때 전화 언제든지 해달라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애들 많을 텐데 그때는 자기 필요하면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냥 그래. 예, 걱정을 되게 많이 좀 사람을 제가 누구를 이렇게 부려보고 자르고 뭐 이러는 게 좀 그런 과정들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을 같이 그 평일 주말에 애들은 내가 대학생 애들 밥을 한 2번 정도 사먹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애들이 다 뭔가를 준비하기 전과정이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대학 다니는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나이잖아요. 뭔가 꿈꿀 수 있는 나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또 하나 또 유학 가는 또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털고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냥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이니까. 그거야 이미 마음을 비웠는데
내 입장에서 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 생각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코 이렇게 일을 못하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도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아니고 무난한 사람이거든요. 잘 됐으면 이 사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방학 때고 저기 하면 이 사람 뭐 콜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정리를 했죠. 근데,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목표, 계획, 이게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이러면서 좀 놓아져 버린 거죠. 아니, 내가 놓으려고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표 계획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다짐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나한테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는 됐었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더 내가 바짝 긴장해서, 그게 긴장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일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 뭐, 이런 게 됐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죠. 목표나 계획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하루의 기준이 전체가 결코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마음의 어떤 이런 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분명 어떤 실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실망은 아니지만,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목표 세운 만큼의 어떤 그게 성취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터득되는 삶이면 돼요. 항상 목표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목표는 꼭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작용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목표의 얽매임이 무의미한 거예요. 목표의 얽매임. 그러니까 목표란 사실은 우리는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작용돼서 그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내가 목표를 세웠다라고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내가 하는 게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목표를 세운 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나라는 거고 그 목표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또 다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나가 있게 되면은 삶이 이제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목표란 것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가는 것도 알아주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용되죠. 계산이 작용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맞아요. 자, 그것이 단지 알아지면은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작용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문제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미 어떤 그런 계산이 스스로 세워져서 그냥 알아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매 순간 작용되게 돼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얽매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잘 되면은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용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제 가령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요. 맞아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맨날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지금 이 순간 작용된다는 것이 그대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생각이 나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없고 지금 이 순간 그거는 그대로 작용되는 거고
반드시 생각이야, 계산은 이미 쓰는데 그것이 왜 작용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이 착각, 이것에 의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긴장을 적절히 좀 해줘야 응? 더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맞아요. 그게 착각을 잘 발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처음에 열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 이것저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무지를 내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앞만 보고 다 갔죠. 여하튼지 간에 잘하든 못하든. 근데 이제 몸이 탈이 났잖아요. 이게 중간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니까 이게 스스로 놓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달릴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된 거죠, 이제. 정신, 지금 이거, 여기에서 이거 무시하고 가면, 미래를 더 도모할 수가 없지. 몸이 아픈데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로부터 조금, 이렇게 일에 바짝 붙어 있었다면, 또 약간 일로부터 이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느슨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는 딴 생각을 하지 않, 딴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한, 네. 딴 데 빠지지 않는 한, 사실은 느슨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작용되게 돼 있어요. 가령 월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은 다시 어떤 가령 손님이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생각이 손님이 많다 그러면 또 다른 그보다 목표로 더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작용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잊혀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잊혀진 경우는 어떤 데 잊혀지냐 딴 데 빠지는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 속에 빠져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데 정신이 빠지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가령 뭐 다른 남자한테 정신이 홀린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한 이게 계속 지금 몸에 정신이 홀린 상태죠 제가.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되게 그거는 이 계속해서 가령 목표의식을 아침마다 목표의식을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주면서 맞아요.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몸이 달라. 이러면 막 이제 심적으로도 괴롭게 돼. 힘들게 스트레스 받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막 그 채찍질을 하잖아요. 이게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이렇게 더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 막 스스로 무장하고 막 이건 해제는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상대한테도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짝 다가가서 살았을 때에는 쟤는 왜 저렇게 게으르고 아무 생각이 그렇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그래 너는 세상 사는 게 나보다 좋겠다 이 생각도 없는 인간아 속으로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조금 그것으로부터 약간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는 거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 네가 집을 팔아서 참 마음이 그랬겠다 뭐 이런 게 적어도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요 집집집 하더구만 돌아가셔갖고 산에 누워있는 게 단데 산 사람 집이 어딨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좀 헤아려진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이렇게 좀 팍팍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엄청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가령 그런데도 옆에 사람이 계속 그러면요 사실은 옆에 사람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겉돌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가령 어차피 그건 공동일이잖아.
그게 제일 불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해놨는데, 얘네 아빠가 제가 봤을 때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이 강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너는 이렇게는 따라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좀 병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뭘 일을 하면은, 이렇게 쉬는 게 없어요. 뭘 이렇게 하나 잡으면 그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 아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적절히. 이 속도가 좀 저랑 달라요. 일하는 게. 그런데 저는 그걸 이야기해 네.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가령 효정이 아빠도 당연히 네. 집을 팔아서 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뭐 되든 말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아따마이터님이 막 들고서 이래야 된다 그러면은 고마 옆에서 자기가 고마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책임감이 자꾸 떨어져. 대개 부부들을 보면요. 한쪽이 막 나서서 치면 다른 쪽은 그만 일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사실은, 가령, 그래서 부인들이 대부분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네.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네네. 그건 뭐예요? 하도 여자가 설치니까, 그만 남자가 일을 하기 싫어져 버려요. 네, 우리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너 딱 고생할 팔자야. 나한테 그런 거예요. 너 네가 니네 신랑 벌어먹일 팔자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몸이 아프면은, 물론 손님이 많지 않을 때, 평일 같을 때, 예. 뭐 안 나가고 하루밖에나, 아니, 봐요. 그 또한, 에이씨, 이건 뭐 내 것도 아니고, 뭐 망하든 말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게 돼요. 이제 없으면은 그걸 느끼게 돼.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느껴서, 내일이라고 하는, 공동일이라고 하는 내일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돼야 돼. 근데 맨날 와서 설치고, 맨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온갖 설치고, 나보고는 막 맨날 게으르니 어쩌니 하니까 그만 일이 하기 싫어진 거야. 그래, 네가 해, 그러면 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맡겨놓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어요. 진짜. 좀 맡겨놓고 나 가고 싶은 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 긴장을 하면서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았죠. 이 현실로부터. 당연히 힘드니까 그렇지, 뭐. 근데. 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뭐. 아휴, 내가 또 자식 새끼를 보고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던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앞에서 하나라도 더 좀 큰 걸 끊을 수도 있는데, 저 애 아빠가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 사람들하고 좀 말도 좀 유하게 그래도 여자인 내가 더 좀 유도를 더 잘해내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 그렇게 마음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냥 뭐 고사님 말 맞다나 그래. 어쩔 땐 그런 마음도 있었죠.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한 며칠 나와버리고, 네 한번 죽 한번 써봐라. 내 소중함을 좀 알아보게, 막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냥 너 엿 먹어봐.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엿 먹어봐가 아니라, 네. 그게 엿먹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평상시에 그게 엿먹이는 거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자기가 다 설치니, 자기가 주인하고 다 설치니, 내가 주인이라고 할 게 없어. 정말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겉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같은 데는, 오늘은 당신이 한번 다 해봐. 응? 나는 몸이 좀 피곤하다. 응? 당신도 또 우리 같은 주인인데, 응?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스스로 자각하도록 해주면은 돼요. 그러면 사실 봐요.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뭔지 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가령 손님 와서 주인이면은, 자기가 주인이면은, 어떻게든 손님한테 잘해서 우리 고객이 되게 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면은, 참, 주인이 아니면은, 그래, 그냥 뭐 자기 성격대로 대충 하겠지만은, 주인은
머리가 항상 어떻게든 우리 고객이 만들고자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예요. 응?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부가 같이 해도 부인이 주인이 돼버리면 남자가 종업원이 돼버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는 이 종업원을 항상 깨팔려고 하는 거지. 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과외를 또 여기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만이었었던 게, 아이씨, 뭐, 나 블록방 생각도 안 했는데, 지가 너 블록방 한번 해봐. 너 몸 약하니까. 해놓고 시작해보니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일이. 짜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아프다고 하면, 늘 그냥 아프다가 하는 소린갑다. 그러는 것 같기만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좀 위축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나갔구나 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왜냐면 얘 나름대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처자식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지, 응? 그렇지, 이후야 어찌됐건 간에 자기도 가장이고 그리고 내내 가장의 역할을 했었고 끼케야 일한다고 8월 때부터 이런 가시가 저렇게 설정되니 예, 뭐 지도 자존심도 뭐 나름 뭐 상했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구렁이가 몇 자가 들어있는지는 저는 애네 아빠를 예. 그걸 정확하게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놨는데 뭐 딱히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오나 봐요. 이게 좀 저희 사는 단지가 제가 이게 아파트 빌딩만 막 몰려있는 데보다 조금 나오자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응? 맨날 하늘만 보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있어서 조금 그래서 애들이 안 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어느 날 봤는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깨가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위축돼 보인다. 내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뭐 아예 과외는 처음부터 내가 말을 안 꺼냈지만 과외에 대해서 말도 안 꺼내고 되니 안 되니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것만 서운했었죠. 어차피 니하고 나하고 공동 그건데 블록은 내가 혼자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왜 과외가 나는 과외를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은 너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게 되게 서운했던 거죠. 그냥 공동으로, 하고 가있는데, 그거야, 저 사람 생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제가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으로서는 정말 또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좀 나가봐야 될 네네네네. 하여튼 한번 그래서 자각되도록 슬쩍 일부라도 몸 아픈 핑계로 대고 표현 같은 데는 좀 빠져서 온통 하루 맡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식을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이 자각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몸 상태도 제가 왜 이 몸 상태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 그랬더니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명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얽매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 그래요. 이분에도 잘 알아요. 사실은 소리가 좀 나는 거, 그건 별 상관없어요. 그거 좀 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신경 안 쓰면은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대요. 저도 어떨 때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요. 소리는 사람들마다 어떤 소리에는 신경 쓰고 어떤 소리는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소리로서는 같은데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싫은 소리가 되고 이 차 소리 새 소리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